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4월 1일 만우절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묘월 갑술 1이 되겠고요. 일지는 갑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그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해서 묘월의 간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된다라고 해서 간목은 양목이고요. 또 내일 갑술 을의 일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간목은 대체적으로 대립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은 회목이라고 해서 화초 같은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이다. 대립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초라든가 화초라든가 내지는 우리 그런 것들이 좀 뭐 넝쿨식물 같은 것 아니면 뭐 나팔꽃 같은 거, 밭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목 같은 경우는 그런 꽃이 아니라 큰 나무예요. 그 줄기도 크고 이파리도 굵직굵직하고 해서 뭐 대체적으로 뭐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아니면 전나무 같은 것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간목이라고 하고 이러한 간목을 대립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숲을 이루는 나무죠. 산에 가게 되면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풀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 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간목이 되는 건데 나무들 중에서도 진짜 큰 나무도 있고 또 작은 나무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무들끼리 비교를 할 때 양목이다 음목이다 나눠 볼 수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잡초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연약하고 이렇게 잘 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음목인 을목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그렇지 않고 휘지 않고 뻣뻣하면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러한 나무들은 간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요, 약간 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하고 달라서 을목은 넝쿨식물 같아서 이렇게 잘 휘면서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 특히 뭐 대추나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무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죠. 박달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지만 원래 간목의 용도는 뭐예요? 뭐 어떤 때 쓰냐면 동량지목으로 쓴다 그래. 큰 버팀목 같은 거라든가 대들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동량지목 큰 기둥 버팀목으로 쓸 때는 항상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고 경금으로서 다자란 나무를 즉 성목을 갖다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요거를 베어다가 기둥으로 쓰거나 이렇게 용도를 쓰고 물론 이제 꼭 기둥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건축 같은 경우를 다 나무로 했죠. 옛날에는 쇠를 이렇게 단련하는 그런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배도 철로 짓고 만들고 하지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큰 범상 같은 경우도 다 나무로 짓고 그죠? 거북선 같은 것만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큰 나무라야지만 이렇게 동량지목으로서 큰 배도 만들 수가 있겠고 큰 집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집에서 쓰는 탁자라든가 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간목을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도끼라든가 톱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재단하고 잘라서 또 맞춰서 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7살인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완철금 거칠고 뻣뻣한 그러한 무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날카롭게 날을 벼려서 간목을 갖다가 올바르게 재단하고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경금정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가 있겠고 나쁜 사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즉 춘절이죠. 춘절은 대개 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절이 있습니다. 하절은 여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라든가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요 진이라든가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춘하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장하는 생목으로 봐야죠.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살아있는 나무로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그런 나무로 보기 때문에 경금을 쓰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작벌의 용도라기보다는 수를 생해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생목이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라든가 화 같은 것으로서 잘 조화를 이루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성목으로 보느냐, 즉 성목은 다 자란 나무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목으로 보느냐, 지금 이 생목은 자라는 나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게 되면 일단 눈에 잘 볼 수 있는 게 목련꽃, 목련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그것도 개나리라든가 뭐 진달래에 비하면 그건 간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같은 때에는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틔우고 하는 그런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쓰기보다는 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주게 되면은 꽃나무가 잘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묘월이잖아요. 묘월, 현재 묘월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봄이잖아, 봄. 그다음에 지금 이 봄 되게 되면 추웠던 겨울에 추웠던 한기가 없어지면서 따뜻한 온기가 이제 발생함으로 인해서 땅에서 숨어져 있던 뭐 동식물들이 다 이제 겉으로 다 모습을 드러나게 되죠. 그다음 특히 경칩이 되게 되면 겨울잠자는 개구리도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 24절기를 잘 보게 되면은 계절의 심철을 잘 볼 수 있다. 계절의 심철이라고 해요. 이것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정인편이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포태법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어차피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하고 자연하고 엄청나게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현상들하고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12개월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모광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양인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일간이 원령을 득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간이 왕하죠. 그래서 왕한 일간은 관살로서 제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용신치용법 있다라고 봤을 때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을 쓸 것이냐,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광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다 자란 나무가 아닌 생목으로 자라나는 나무로 보기 때문에 왕하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작발하게 되면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갖다가 베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자연 이치하고 맞지 않죠. 봄에 나무는 자라고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요. 그 뿌리를 물로서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간목의 뿌리가 촉촉하게 되어 있고 햇빛이 화창하게 드러나게 되면 나무로서 어떻게 이파리라든가 화사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진짜 목련꽃이 아주 뭐라 그럴까, 물론 이제 시들게 되면 좀 보기는 좀 볼상사납긴 한데, 지금 밖에 벚꽃이랑 이 목련꽃이 너무 깔끔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한 일주일 안에 거의 다 만개해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올해 벚꽃이 너무 일찍 핀 약간 좀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꽃이 점점 일찍 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살로서 억제하지 않고요. 자, 물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목련꽃과 아니면 벚꽃처럼 지금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간목의 묘월 원령을 득했고,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겁재에 해당이 되지만은 간목이 묘는 양인이라 그래요. 양인.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걸 양인격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걸록격도
묘월도 일간이 왕한 것이고요. 양인격도 일간이 왕한 것인데 걸록격에 비해서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왕한 것이 극도로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왕한 것이 지나친 것이죠. 원래 그래서 양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칠살 같은 것이 있으면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칠살이 없는 경우에는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왕한 목의 기운을 설기해서 순세시켜 준다라고 해서 설기순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그 기운을 갖다가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운을 빼줘야지만 맹꽁이처럼 밥통이가 되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기운을 갖다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에 가게 되면 기운을 설하게 되면 소화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식상으로 설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칠살 관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한 것을 좀 먹을 것을 네가 좀 절제 좀 해라라고 해서 절제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칠살을 쓸 수도 있겠고 식상으로 설하는 것으로 쓸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월 봄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금을 쓰기보다는 식상 따뜻한 화로서 간목의 기운을 설기순세시켜 주게 되면 목화통명이 되는 그러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화통명이라고 해요. 통화통명이 아니고 목화통명이 되죠.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약해도 되고 왕해도 되고 상관은 없겠지만 간목 일간이 화를 보게 되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은 꽃나무가 마치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그러한 자태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현상을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 정화가 투출하거나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것도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고요. 인월 같은 경우에도 목화통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목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좀 많아지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간목이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화가 왕하죠. 물론 이제 이것도 목화통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때는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더 많을 필요는 없겠고 오히려 금수가 있어가지고 허약한 간목을 더 도와줘야지만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묘월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충분히 왕합니다. 이런 경우에 병정화가 있게 되면 왕한 간목의 기운을 설에서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술토. 그래서 갑술 일주가 되는데 물론 이제 묘목하고 술토가 보게 되면 이거는 묘술 합화가 되죠. 묘술 합화가 돼가지고 묘월에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좀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가 벚꽃이 원래 4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옛날 학교 다닐 때 대체적으로 중간고사 볼 때 벚꽃이 만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일찍 핀 거예요. 진짜 많이 일찍 핀 거거든요. 그러면 묘수를 합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봄에 모광절에 화가 있게 되면은 날씨가 이상 기온이 발생한 것처럼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묘술 합화를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부정지합이다라고 해서 사람이 좀 음란하고 약간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자연 현상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더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신살 같은 거라든가 공망 같은 거라든가 삼재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사주를 볼 때는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주 8글자의 생극재화를 먼저 판단한 연후에 신살, 공망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대입해서 보는 것이 더 좋다. 묘술합화 부정지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사주를 잘못 본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술토까지 봤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입니까? 습토입니까? 건토죠. 자, 지금 봄에 나무가 꽃을 활짝 피워야 되는데 요런 국세를 놓고 보게 되면 묘수를 합하게 되니까 봄에 지금 건조해져 있고 기온만 상승되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묘월의 간목은 병화로서 간목의 기운을
발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이 있어서 간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돼요. 선생님, 봄에는 경금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이 경금의 용도는 물론 간목을 막 금극목해서 간목을 막 베고 잘라내고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자수가 있게 되면은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금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 생하지만, 예를 들어서 봄에 여러 가지 잔가지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빨아들인 수분이라든가 양분이 한쪽으로 집중되어야 되는데 너무 가지가 많게 되면은 나무가 곧게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푹 퍼져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는 잔가지들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밑둥을 베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량심으로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묘월에 경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수를 생해서 수가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경금이 물론 이제 술에 간단하게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기토가 있게 되면 이제 경금을 생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간목 옆에 이렇게 기토가 있게 되면 이건 서로가 뭐예요? 간목은 기토 보게 되면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간목을 보게 되면 정관이죠. 그러니까 서로 연애하려고 탐합하느라고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경자년 기묘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이 갑기가 서로 탐합하는 단점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합을 탐하느라고 생하는 걸 잊어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하고 연애질을 하느라고 기토로서 역할을 안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은 어떻게 돼요? 일간 자체, 간목 자체도 기토하고 탐하느라고 사주를 돌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아기도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구장창 게임만 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죠. 그러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좀 탁해지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 자체는 사주 구조가 나쁘지 않지만,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명식에서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에서 자수 하나 더 보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사주 자체가 왜냐면 수가 없게 되면 이건 매우 건조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뭐 연주에 있는 자수, 시지에 자수 하나 더 있는 것 크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간목이 다시 투출을 해서 목은 세력이 있지만, 제가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화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묘술이 합하게 되면 선생님 화가 되니까 화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묘술을 합한다 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정화를 쓰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크게 공력이 있을 만큼 강하지 않죠. 차라리 묘술 합화해서 화가 되는 것보다는 인목이 하나 있어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쓰는 것이 오히려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생시 병인시 정도면 이거는 좀 목도 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의 공력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묘술합 인중에 있는 병화에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는 수가 한 점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주는 봄에 매우 좀 뭐라 그럴까, 건조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런 사주는 뭐예요? 울로 자체가 화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 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화는 병화가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정화가 있는 것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수 하나만 빼게 되면 매우 건조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임신시가 된다거나 내지는 계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묘월에 화는 부족한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묘월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온기가 있어야지만 꽃을 활짝 필 수가 있는데, 임신시라든가 개유시가 됐을 때는 뭐냐면 비가 계속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꽃이 피는데 비가 계속 오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겉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우중충충 비가 오게 되면 꽃몽울이라든가 그나마 폈던 꽃들도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오히려 물러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신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좋은 생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임신 개유시가 됐을 때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아까 병인 정묘시의 반대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울로가 어떤 생시는 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생신은 화운으로 가야지 이렇게 발전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 없이 사주 보는 분들은 이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생시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예시 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 병인년 신묘월 갑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갑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고 일지 자체도 술토 갑술일주라고 하는 것 공통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이 명식은 2020년 4월 1일 수요일 날 만들어지는 사주로서 경자년 김묘월 갑술 1에 해당되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공통점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양목에 해당이 되고, 갑목인 양목은 뭐에 대림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에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매우 큰 플라타나스라든가 이런 나무를 볼 수가 있겠고, 원래 갑목의 용도에는 원래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갑목은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베어다가 배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입니다. 이것이 원래 갑목의 용도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 아니고 화초이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고요. 을목은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 즉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봤을 때, 아무리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목이 됐을 때 동량지목을 쓴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하절이라고 하면 봄과 여름을 뜻하죠. 봄, 여름의 갑목은 이때는 성목으로 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목으로 본다. 지금 봄에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뭐냐면은 목련이라든가 벚꽃이라든가 아니면 매화나무라든가 이런 꽃나무들로 볼 수가 있겠고,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들도 지금 이파리를 틔우고 꽃을 피워야지만 가을에 맛있는 사과 내지는 배를 이렇게 재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자란 나무 성목으로 보지 않고 자라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화라든가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주고 그 다음에 땅이 촉촉해서 윤토가 된다라고 하면 나무가 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묘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쓴다? 경금을 쓰지 않고 수로서 나무의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 내지는 정화로서 갑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꽃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현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했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죠. 사주의 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사주의 격으로는 양인 격이 되죠.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한다 그러죠. 억제하는 것으로 용신으로 치용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것이지만, 묘월의 갑목은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 화라든가 수로서 갑목을 잘 살리게 되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하절의 갑목은
수와 화로서 잘 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봤던 사주는 묘월에 태어난 간목이 자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는데 이 경금은 목을 제하는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수를 생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도 크게 장애될 바는 아니다. 단 이 사주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간목과 기토가 서로 탐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토가 문제인 것이고, 오늘 같이 볼 요 명식은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묘수를 합도하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임목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금으로서 작벌할 것이냐, 그런 것은 온당치 않고요. 역시나 봄의 나무이기 때문에 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화로서 간목을 갖다가 따뜻하게 하면 아름돌이 큰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술 합이 되면은 사주 자체가 봄에 약간은 춘한이라고 그래요. 춘한,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라고요. 이게 봄춘자에다가 감을 한자라고 하는 그런 한자를 쓰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병화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주 봄에 가뭄이 들어서 바싹바싹 말라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요 사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는 자수가 있겠고 금이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오히려 요 사주가 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기토가 탐합하는 것이 문제였고, 여기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신금이 있게 되면은 요거는 일간이 얘하고 탐합하는 것이고, 신금 병화가 있으면 요거는 병화, 식신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탐합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그래도 화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100% 버리진 않고 50%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봄에 춘한이 들 정도로 지금 바싹 가물어져 있기 때문에 수를 보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것이 오는 것 제가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신시라든가 계유시가 오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갑자시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거는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임신시 뿌리 있는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데 뿌리 있는 임수, 계수가 투출돼서 들어오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신시보다는 계유시가 들어오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강이라든가 지하수 같은 거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스러운 비와 같기 때문에 똑같다 하더라도 계유시가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생시 같은 경우에는 임신 계유시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병인시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인시.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병인시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자, 병인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묘수를 하죠. 이것도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묘수를 합하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임목까지 있는데 수가 생시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한 점도 없죠. 그나마 요 사주는 연지에 자수 경금이 있기 때문에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운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비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 병인 그 다음에 신묘, 갑술까지 수기가 한 점도 없죠. 거기다 대고 시가 병인까지 오게 되면 이거는 진짜 봄 가뭄이 아주 극심하게 들은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그러면 사주 원국 자체에 인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통변을 하냐 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잖아요. 공부에 해당이 되고 학업도 해당이 되죠. 학업. 근데 사주 원국에 수가 없으니까, 인성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 되고 학업이 부진하고 공부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 사주가 여명으로서, 여자 사주로서 운세 자체가 물론 초년은 경인대운 있지만은 그 이후로 다 금수운이죠. 금수운. 이렇게 다 금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48대운에 병술대운이 약간
수기가 부족하긴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운에 가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사 사주였다라고 하면 대운이 순행하죠. 그러면 신묘,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이렇게 해서 목화운으로 이렇게 화운으로 가죠. 초년운이. 그러면 그야말로 이 사주 같은 경우 남자였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도 운세 자체가 어디로 갑니까? 화가 왕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학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명으로서 대운 자체가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가 학업을 못했다. 원국 자체에 수가 없어서 학업을 못했다라고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원국 자체에서 목은 왕하고요. 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목화 통명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목화 통명은 이루어져 있는데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봄에 나무가 많은 나무가 아니면 아주 튼실한 나무가 꽃을 활짝 만개를 했는데 잠시 비가 오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물을 주게 되면 그 나무가 뿌리가 배양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많은 나무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국 자체에 수가 없는 것은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주가 목화 통명이 된 사주로서 운세 자체에서 수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주는 공부 학업 운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주 이화여대라고 하는 데를 다닌 머리 좋은 그런 수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도 고위공직자로서 집안도 뭐 꽤 괜찮은 그러한 사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사주가 언뜻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 인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대운에서 보충해 주냐 보충 안 해주냐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원국에 없는 것을 대운에서 보충해 주게 되면 그만큼 사주 구세가 좋아지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가 남자였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에서 수가 부족한 것을 대운에서도 보충시켜 주는 것이 매우 늦죠. 그렇게 되면 초년 때 특히 40대 때까지 한창 공부하고 일하고 그럴 나이에 뭐 수기운이 부족해가지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의 흐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자체 어떻게 돼요? 이 사주 여자 사주이지만 성격 남자 같은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양인격에다가 일간왕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자지만 대장부, 여장부 같은 그런 성향에다가 이 관성이 있긴 한데 단 이제 여자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주관도 강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지만은 관성이 있긴 한데 이 관성이 좀 많이 무기력하다 보니까 단점은 남자를 만날 때 좀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꼭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자기 그냥 좋은 머리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그냥 남자는 그냥 직장 생활 공직 같은 데 있는 그런 남자 만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결혼을 늦게 할 수도 있겠고 특히나 이 사주 만원해야 될 그런 사주로 볼 수 있겠죠. 성격 자체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말로 눈이 높은 그런 이런 사주가 바로 여자로서 눈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남자 껄떡 대봤자 쳐다도 안 본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목화 통명이 되고 일간도 왕하고 목화 통명이 돼서 머리가 좋은데 원국에서 수기운이 부족한 것을 대운에서 받쳐줬다. 물론 이제 48대운 병술대운 때 약간의 고난은 있겠지만 병술대운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세운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크게 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세운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비교 명식 한번 봤는데 어떨까요? 자, 이것도 수가 원국이 있었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운세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